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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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저는 결혼은 했고요.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네. 좀 젊어 보이려고 지난 주일날 머리를 바짝 짧게 깎고 왔더니 얼굴이 좀 커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CTS 4인 4색의 강의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뵈니까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아부 아닙니다. 예, 얼굴이 환하셔서 병색이 있는 분들은 여기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시진 보고 진짜를 했지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신경과학 분야, 특히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 또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 제 경험 이런 것들을 대략 한 25분 정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재미있게 하는 게 좋죠? 네, 좀 재미있고 여러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세를 통한 바뀌는 삶.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라든지 좋은 태도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뇌나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저것을 뇌와 척추의 건강을 인생의 건강으로 연결시키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4번의 강의를 하는 동안 이번 주는 첫 번째 1강은 뇌와 척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분야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경외과 좀 어렵죠? 네. 신경을 뭐 외과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신경외과적으로 본다면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임상 분야다. 따라서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저기 위에 뇌혈관 질환.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뭐죠? 뇌졸중 또는 중풍. 그러니까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혈관이 막힐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좀 무서운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외과 분야가 뇌종양이라든지 또는 척수로 가는 척수종양. 세 번째는 이상운동질환.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막 몸이 막 떨리는 질환이라든지 또는 막 몸이 굳어가는 병들. 파킨슨병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병들이 이상운동질환에 속하고요. 척추질환은 요즘에 워낙 많죠. 목 디스크, 목 척추질환, 등 허리, 골반 질환.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절 연령층에 있어서 어린 나이에도 저런 척추 질환이 많아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따 차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질 발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왜 어린 아이들도 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뇌 안에서 이렇게 이상한 스파크가 팍팍 생기면서 막 거품 물면서 그죠? 예, 그런 간질도 있고요. 조용하게 하는 간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부나 척추 또는 신경계 선천성 질환.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예, 무뇌 아이도 있고 또 뇌가 한쪽만 있는 아이도 있고 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외상.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는 척추 외상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처음에 좀 무겁죠? 하지만 이제 그림을 많이 준비해서 별로 재미가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경외과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은 알렌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출신의 북장로교 파송 의사 선교사세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 오셨고요. 중국 통해서 왔고 우리나라 최초로 머리 수술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신데요. 당시에 갑신정변 아세요?
자,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 온몸에 칼을 많이 찔리고 왔는데 머리도 출혈이 심하고 목에도 여러 군데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 시대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소에 의하면 목 뒤로 경동맥이 다쳐서 피가 막 분수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부분 죽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죽어가는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님께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기관,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에서 머리의 출혈 부위를 명주실로 봉합을 해서 지혈을 하는 저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신경외과 치료예요. 머리를 치료하고 또 목에 있는 경동맥 치료를 그 지혈과 압박을 통해서 치료했던 사례예요.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아시죠? 기도 대부흥이 있을 때 당시에 부친께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분도 이제 의사로서 또 장로로서 우리나라에서 남대문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26년도에 척수 종양 수술을 최초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척추신경외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태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면 통증이 심할 때 알코올로 신경을 이렇게 지진다든지 또는 이현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외국에서 신경외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와서 머리, 목, 척추, 소화, 간질 분야 이런 분야를 나누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 신앙도 굉장히 좋으셨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경외과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뇌 종양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뇌는 자 보시면 사람 얼굴이 보이죠? 대뇌가 있고 또 뒤에는 소뇌가 있고 대뇌 소뇌 중간에 사이 간자 사이뇌 간뇌가 있고 간뇌 아래는 보통 숨골이 시작되는 중뇌 연수 척수가 있어요. 뇌 줄기가 시작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뇌가 위에 있고 저 밑에는 뒤쪽에는 소뇌가 있고 가운데 간뇌가 있고 중뇌와 교뇌와 연수가 있어요. 벌써 졸리세요? 아직까지는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신데요. 자,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재밌으세요? 예.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뇌 MRI 사진인데요. 왼쪽 뇌는 저렇게 좌방구와 우방구 뇌를 보는 사진이 뇌 MRI고요. 오른쪽 그림은 무슨 나뭇가지 같죠? 저 그림은 양쪽이 평행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뇌 혈관 사진이에요. 같은 부위인데 왼쪽으로 찍으면 뇌 MRI, 뇌가 보이고 양쪽 꼭 큰 호도처럼 생겼죠? 오른쪽은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장가지 신경들이에요. 신경이 아니고 혈관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 혈관 중에 혈관 가지가 막히게 되면 중풍이 되는 거예요. 터지게 되면 출혈이 되는 거예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다 하시는 분. 자, 거꾸로 나는 인생에서 두통 심하게 한번 알아봤다. 다시요?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지? 자, 다시요. 심하진 않고 심하지 않게 하지만 두통을 한번 겪어봤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전부 다죠.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하지만 두통의 원인 중에서 이 분이 여자분이 두통을 알아서 MRI를 봤더니 이상하지요? 뭐가 있지요? 아까 그 사진하고 다르죠? 이 MRI 보면 뭔가 이쪽 뇌에 덩어리가 있죠? 그다음 요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저기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막 좀 뭐가 부어 보이죠? 저런 것들이 뇌 종양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무조건 MRI를 찍는 건 아닌데 몇 달 이상 진행되면서 안면 마비가 온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막 토한다든지 그런 두통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MRI 저렇게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코로 들어가는 뇌수술도 있어요. 예, 뇌하수체 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머리 쪽에서 접근을 안 하고 코로 들어가는 뇌수술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괜찮죠? 그렇게 무섭지 않죠? 왼쪽 그림 보세요.
저 화살 표시에 종양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뭐가 있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뭐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한 덩어리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뇌 종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해서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셨죠? 자, 여러분이 의사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 군데죠. 그러면 온 머리를 다 열어서 다 이거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단일 병변일 때는 뇌 종양이 수술에 해당될 수 있고 접근 방법을 머리로 할 수도 있고 코로도 할 수가 있고 귀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시술이라는 걸 해요. 저것도 수술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서 빔을 쪼이는 거예요. 그 햇빛이 쨍쨍한 날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워 보셨어요? 어릴 때 햇빛이 돋보기에 이렇게 쫙 초점이 맞춰지면 타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치료가 감마선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퍼져 있는 종양은 외부에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 감마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로 하면 좋겠죠? 예. 자, 뇌혈관 분야로 가겠습니다. 뇌혈관 분야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오늘 반응이 참 좋은데요? 여기는 뇌경색, 뇌출혈 오실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자,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왼쪽 그림 보시면 저렇게 혈관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피떡이 혈관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막혀서 혈관만 막힌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뇌 조직이 저렇게 경색, 오른쪽 그림 보면 뇌가 까맣죠? 여기가 좀 까맣죠? 이쪽은 정상뇌인데 여기는 까맣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지만 1주, 2주 또는 한 달, 2달 또는 1년, 2년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안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뇌경색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나는 뇌경색만 안 걸릴래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뭐 건강한 생활 습관만 하면 뇌경색은 안 걸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급받지 않고 그게 길이 막혀버렸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또는 자기 바쁜 일 때문에. 주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조직이 괴사가 돼요. 경색이 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똑같은 게 신앙생활도 저렇게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신앙 경색이 와요. 뇌경색보다 저는 신앙 경색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뇌경색 걸리면 그런데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 경색이 오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신경외과 의사도 못 고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뇌경색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팁을 드려도 되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MRI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췄습니다. 왼쪽 그림 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나뭇가지가 양쪽으로 쫙 뻗어 나갑니까? 한쪽이 막혔습니까? 어디가 막혔습니까? 오휴, 이렇게 판독들을 잘하세요? 왼쪽 그림은 장가지 뇌혈관이 쫙 뻗어 나가지 않고 막혔죠.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MRI를 찍었더니 어떠세요? 저 혈관이 분포하는 뇌가 하얗게 변성이 돼서 썩었죠. CT를 보니까 까맣게 변성이 됐죠. 저걸 보니까 나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더 건너뛰어서 더 높게 영적인 뇌경색이 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죠? 한 달 열심히 하고 쭉 쉴까요?
한 달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면 안 되죠.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뇌혈관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뇌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뇌를 자꾸만 뇌혈관이 순환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판독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멘. 자,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은 습관, 흐르긴 흘러. 예, 갑자기 팍 막힌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죄가 축적이 돼서 갑자기 확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겠죠.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멀쩡해가 아니고 증상이 없지만 저렇게 동맥 경화가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도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죠? 좋습니다. 자, 좀 무서운 사진일 수 있는데 저기 장가지가 올라가다가 수묵화처럼 보이죠? 뇌혈관 조영술인데 올라가다 저기 끊긴 데 보이세요? 여기를 이렇게 떼서 보면 요 혈관을 벌리면 요 덩어리 이게 혈전이에요. 오랫동안 쌓였던 거예요. 영적 혈전을 예방을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힌 거를 이렇게 뚫어주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이런 즉 열지 않고 시술로 혈관을 통해서 심장 스텐트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뇌혈관도 저렇게 스텐트 시술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터지면 뇌혈관. 자, 저기 뇌 안에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아까 뇌경색은 뇌가 까매지죠. CT에서 이제 CT에서 보면 요거는 하얗게 보이죠. 출혈 빵 터지는 건데, 예, 이제 판독돼야 안 돼요. 와, 이거 CT입니다. MRI 아니고 CT에서는 뇌출혈이 저렇게 하얗게 보여요. 자, 무서운 것 중에서 하나가 뇌가 부풀어지는 거, 풍선처럼. 그래서 뇌동맥류라 그래요. 모르고 있다가 빵 터져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죠. 저렇게 뇌동맥류가 뭐냐면 혈관벽이 일부가 약해져서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다가 빵 터지면 출혈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뇌로 지주막으로 쫙 퍼져서 이게 실질안에 출혈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지주막으로 다 덮어버려요. 자,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이 별 모양으로 보인 거 보이죠? 하얀 거? 저거 출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좀 더 무서워요. 그래서 뇌동맥 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요. 요거는 상당히 응급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렇게 갑자기 터지면 증상이 확 심해질 수 있다. 자, 조금 요거는 또 무슨 장가지 옆에서 보는 거죠. 뇌혈관을. 다 혈관인데 요 저기 보면 좀 부풀어진 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네. 저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뇌 동맥류예요. 그러니까 커질 때는 몰라요. 혈관이 약해져서 커지고 있을 때 몰라요. 그러다가 터지면 안 되겠죠. 터지기 전에 뭔가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검진을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연세가 있다든지 또는 위험 사인이 있으면 검진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돼요. 뇌혈관은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걸 확대해 봤더니 저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혈관이 부풀어진 게 보여요. 요게 부풀어진 거예요. 저거예요. 그래서 부풀어졌더니 여기를 이제 집게 같은 걸 찝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낫겠죠. 저기 부풀어졌던 게 없어졌죠? 전후. 아이도 소아암에 걸려요. 여기 보면 숨골이었죠? 그래서 이런 병도 있어요. 뇌종양, 소아뇌종양도 있고요. 샴쌍둥이. 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샴쌍둥이.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뇌가 물론 두 개지만 붙어 있는 건데 이거를 분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분들이 분리를 해요. 벤 카슨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인데 신앙도 좋지만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척추. 허리 통증이 있는데 척추까지 치료한다.
근육이 많은데 근육 안으로 들어가면 척추가 있고 뼈대가 있죠? 네. 척추를 잘 연구하려면 감자탕을 드시면 돼요. 감자탕이 돼지 척추예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또 신경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재밌으시라고. 재밌어요. 재밌죠? 그럼요. 자,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엔 디스크가 있어요. 네. 디스크는 저렇게 찐빵처럼 생겼는데 팥은 수액, 겉에는 빵은 섬유륜.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서 있으면 100, 앉아 있으면 105, 좀 더 앞으로 숙이면 140, 완전히 숙이면 190.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 몸무게가 만약에 60kg였다. 지금 앉아 있으면 적어도 한 8, 90kg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꾸꾸정하게 앉아 있으면 거의 120kg 정도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자, 가슴 쭉 펴세요. 아까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고. 좋습니다. 자, 똑바로 서 있을 때 100, 서서 허리를 숙일 때 120, 의자에 앉으면 140 정도. 선체로 허리를 숙여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22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수액이 있는데 눌려 터지기도 해요. 이런 병도 신경외과에서 치료합니다. 요것은 MRI인데요. 요게 디스크고 신경이 보이고 근육이 둘러싸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근육은 안심이에요. 안심처럼 생겼어요. 뒤에 있는 근육은 등심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김새가? 맞아요. 입맛 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입맛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 뼈와 뼈 사이에서 뒤로 탈출돼서 노란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근육이 좋아지면 이렇게 신경 압박을 덜 되게 됩니다. 그걸 제가 보면 정상 디스크는 저렇게 보이는데 변성이 되면서 탈출이 되면서 급기야는 터져버리는 이런 진행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저렇게 저런 자세 너무 안 좋고요. 자녀분들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면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저도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다 컸는데 저렇게 어르신들 직립보행하고 노화가 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 척추는 이렇게 보이고 슈퍼맨 배우 말 타다가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목 다쳤죠. 이런 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술도 하시고 사지마비 환자는 줄기세포 치료도 하게 되거든요. 간질은 이렇게 전극을 심기도 하고 말초신경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손목이 막 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경우도 신경외과에서 치료합니다. 파킨슨 질병 걸리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뇌 안에 전극을 심어서 막 떨다가 뇌 안에 전극을 심으면 딱 멈춰요. 이런 수술도 신경외과에서 합니다. 외상으로 이렇게 탁 머리 다쳤을 때 뇌압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두개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도 수술하는 거 아세요? 우울증 환자도 이런 뇌에 전극을 심으면 우울증 치료까지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신경외과 겉핥기.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점점 깊이 들어갈 텐데요. 자, 뇌혈관부터 말단까지 신경이 분포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또 뇌혈관, 그렇죠? 우리 교훈 얻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이 신경이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외과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류, 저기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서 공급받는,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질병 없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강은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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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예,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척추 질환, 특히 이제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 척추 질환 안에서 어떤 주제로 이제 강의를 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목이 고든 백성.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건강과 뛰어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소 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무서운 얘기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죠. 네.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다고. 자, 또 밑에 볼까요? 자, 신명기.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고 그런 것은 성경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목이 곧다 그랬을까요? 뭐 야이노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목숨하지 않습니까? 이 목은 중요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중간도로, 중간 연결 통로이기도 하고 수많은 혈관과 신경과 림프관과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이 중요합니다. 저도 신경외과 척추 분야 중에서 제 분야가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목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목을 하나님께서 아마 목이 곧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당시에는 목은 곧지 않죠. 목은 정상적으로 척추 중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실게요. 목과 몸을 지탱하는 척추든 특히 목은 이렇게 C자로 커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S 라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더 좋지 않은 습관과 잘못된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척추는 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척추 뼈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게 신경다발이죠. 그걸 척수라 그래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척수는 저렇게 노란색 다발로 내려와요. 자, 척추는 뼈, 척수는 신경입니다. 배웠죠? 자, 척추도 중요하지만 척수가 더 중요하겠죠. 신경이. 그래서 저렇게 뇌에서부터 수많은 신경 줄기들이 내려옵니다. 온몸으로 다 가죠. 네. 자, 굉장히 그래서 머리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 다 하나씩 모든 기관으로 다 분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척추 사진은 저렇게 약간 이렇게 예쁘게 C자 모양으로 돼 있죠. 위에는 뇌가 있고 소뇌죠. 숨골에서 내려옵니다. 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척추 마디예요. 그 마디 사이에 물렁뼈가 디스크, 물렁뼈라 그러고 뒤에서 내려가는 게 척추 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척추 신경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원래 정식 이름은 척수 신경. 목 디스크가 2013년도에 170만 명, 2015년도에 180만 명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면 연령층 10세,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골고루 분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중요한 목이. 자, 정상 척추는 저렇게 C자 모양인데 일자 목이 되면 목이 곧게 되죠. 예, 목이 곧게 되고 거북이 목 오히려 앞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자가 된다든지 저렇게 일자보다 더 나빠지게. 따라서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저 가는 목이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머리를 쳐박고 공부한다든지 저도 수술한다든지
컴퓨터 한다든지 스마트폰 하면 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일자 목이죠? 네. 이쪽 목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쪽 보고 있지만 C자 모양 좋죠? 네.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C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목이 있으면 두통도 생깁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오십견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이 아플 때 저렇게 여러 가지 분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때 어깨 방사통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목 디스크 환자 수가 이렇게 여러 다른 또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유독 현대인들은 목 환자가 많습니다. 자, 사고 났을 때 가장 쉽게 다치는 데가 목일까요? 등일까요? 허리일까요? 왜요? 가늘고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머리를 다칠 때 목도 같이 다칠 수 있겠죠. 슈퍼맨 주인공이었죠. 크리스토퍼 리브 지금 고인이 됐죠. 낙마하셔서 목을 다쳤어요. 네. 그래서 자, 목은 저렇게 엑스레이 보면 삐쭉삐쭉 분화구처럼 저렇게 크게 확대하면 저렇게 보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보이죠. 저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마디마디로 7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달라요. 자, 저렇게 다르고 또 옆에서 보면 저렇게 신경 구멍으로 노란색 신경이 내려오는데 저렇게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신경 구멍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따라서 이 노란색으로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뒤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저렇게 목 증상. 그래서 뼈가 자라는 걸 골극이라 그래요. 가시처럼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관절이 커지면서 협착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크는 아니에요. 네, 저렇게 뼈가 자라는 경우,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 어긋나는 경우, 협착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냐? 신경검사, 전선검사. 실제로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느 신경이 망가졌냐를 본다면 알 수 있겠죠. 몇 번이 망가졌는지. 그 몇 번이 망가진 걸 보는 것이 근전도예요. 저런 의사가 직접 신경 쉽게 말해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이 전선이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신경 전달이 잘 되냐를 보는 정기생리 검사예요. 이런 거 보셨죠? 네. 저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피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보면 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죠. 네. 여기는 좀 뭔가 흐리멍텅하죠. 저렇게 뼈가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에다가 뼈가 가라앉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된다. 따라서 목 움직임이 좋지 않고 목이 아프고 또는 어깨나 팔로 방사통이 생겨요. 그래서 목은 하나도 안 아픈데 팔만 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나 여기 엘보우 이런 데서 신경이 눌리는 거랑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전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목에서 내려왔냐, 팔에서 내려왔냐, 손목에서 눌리냐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목 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거운 머리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목을 쭉 빼주면 저렇게 그렇죠? 경추 견인을 한다든지 안정을 한다든지 찜질하면 대부분 또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은 손상이 심해서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나사목 같은 것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100명 중에서 10명 안쪽 한 5명 정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못을 박지 않고도 이렇게 뭔가 인공뼈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떠세요? 좀 뭔가 이렇게 잘 움직일 것 같죠? 이거는 인공 디스크라는 수술이 예전에는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목이 뻣뻣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공 디스크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MRI 좀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잘 강의를 드려서 요거 뭐가 눌리죠? 신경이 내려오다가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조금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심해요. 판독 잘하시네요. 목은 중추신경계예요. 여러분 배꼽 바로 뒤
그러니까 허리 요추 1번 근처부터 말초신경계고요. 등 쪽 신경들은 다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는 한 번 압박이 되면 골든타임, 신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마비가 심하게 옵니다. 네. 따라서 저런 정도 눌리면 수술을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네, 앞, 뒤로. 앞으로, 뒤로. 신경을 어떤 펴야죠. 아니면 사지마비로 사실 거예요? 아니죠. 저거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척추, 목에 협착이 왔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급작스럽게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조금씩 망가집니다. 따라서 자세랑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척추 질환은. 그래서 다발성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골격이 좁아지고 뼈가 자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뼈가 천천히 자라는 병이 있어요. 보시면 이 디스크 자체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뼈를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데 뼈를 보호하지 않고 적으로 돌변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밀려 나오는 경우 또는 이 뼈와 신경이 닿아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드러운 인대가 있어요. 인대.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여러 마디가 있고 뼈 앞에 있는 거를 앞전자. 그래서 전종 세로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앞전자 종자 해가지고 전종인대. 요거를 후종인대. 또 요 신경 뒤에 있는 거를 황색인대.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있으면 신경이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뼈와 신경 사이에 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돌변을 합니다. 적으로. 신경은 보호를 안 하고 그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오랫동안 안 좋은 습관이 돼서 이렇게 돌부처에 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신의 금송아지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빌라는 게 아니고요. 내 금송아지가 뭔지를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제 금송아지는 뭐냐면요. 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학회 일이나 너무 좀 이렇게 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학회를 해외에 간다든지 발표하러 가면 주의를 성수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너무 바쁘면 말씀을 못 보고 큐티를 못 본다든지. 그럼 바쁘게 막 한 몇 주를 지나가면 허해져요.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이거는 나를 보호하려고 또 직업적으로 또는 뭔가 경력을 쌓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생활이 돌변해서 나의 정작 중요한 그 신경처럼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네. 없으시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가서 그냥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활 속에서 과연 내 목은 고다 있지 않는지. 제가 장시간 수술을 하고 저는 이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서 진료만 보지 않고 장시간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장시간 수술을 하고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딱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를 보고 아차 싶었어요. 저기 제가 출애굽기랑 신명기 말씀 보여드렸죠? 처음에.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저도 저의 성공 또는 저의
해야 될 뭐 일이나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인생의 금송아지로 돌아와서 목이 아픈 현상 단직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딱 일자목인 저를 보면서 갑자기 회개가 들었어요. 너는 그게 네 인생의 금송아지야. 너무 그렇게 뭐 일하는 건 좋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 이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강의 주제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었어요. 네, 잘했나요? 네. 그래서 이 놈이 이 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후종인대가 골화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뼈로 변해서 신경을 저렇게 압박해요. 저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은 단순 디스크가 아니고 신경이 굉장히 목 졸라지기 때문에 목을 꽉 신경 통로가 조여지는 현상 네. 따라서 하지마비가 돼요. 신앙과 연결이 되죠? 네. 예,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 남으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시죠? 네. 네,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물론 이제 이런 병들은 저희가 해결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영적인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척추는 요즘에 막 휘어 있고요. 아이들이 더 목이 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 이제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애 좀 이제 당연히 알아서 걸을 텐데 막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어버 키우고. 근데 이거 어버 키우는 거 안 좋은 거 아세요? 어버 키우면 이건 이제 어분 건 아니지만 앞에다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난데 어버 키우면 애가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골반하고 척추에 안 좋아요. 네. 이 어머니는 손자가 아닌가 봐. 약간 좀 찡그리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어르신들 손자 손녀 보시다가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요. 하여튼 저렇게 어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 육아. 아이들한테 계속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에 학원가. 그래서 살도 빼.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저렇게 막 학원에서 막 전 아이의 뛰어놀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저희 아이들 보니까 뭐 스마트폰 하면 뭐 30분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죠? 저렇게 엎드려서 자고. 그러면 척추가 휠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습 원리지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렇게 인간이 만든 학습 논리에 따라서 아이를 그냥 양육 아닌 양육, 사육하면 저렇게 척추가 휠까요? 아닐까요? 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들의 등을 보십시오. 자녀가 많이 컸으면 벗기지 못하겠지만 자녀가 어리면 벗겨서 저렇게 허리를 숙여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심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삐쭉. 올라가면 측만증입니다. 저렇게 보면 저렇게 왼쪽 보세요. 얼마나 휘었어요. 완전 S죠. 앞에서 봤을 때 척추는 일자여야 돼요. 그렇죠? 목은 옆에서 봤을 때 C자라 그랬죠. 목은 옆에서 봤을 때 일자는 안 좋다 그랬죠. 척추, 허리 같은 경우는 앞뒤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여야 돼요. 저렇게 휘어져 옆으로 휘어져 있는 걸 측만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측만증이 저렇게 많아요. 여학생들한테 많고요. 연령별로는 지금 보면 10대, 20대 굉장히 어린 연령대 호발하죠. 그래서 댁에 가셔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날개뼈가 삐뚤어진다든지 뒤에서 봤을 때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녀분들을 봐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면서 굉장히 특히 4단계까지 되면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큰 기관인 폐나 장, 간 이런 데가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심해지게 되면. 따라서 측만증을 예방하는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태우세요.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자전거 태우시고 수영 좋아요. 네, 좋아요. 3번째 뭐 걷는 거 이게 쉽죠. 그래서 많이 걷고 뛰는 것보다는 많이 오랫동안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직접 양손을 올려서 양손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체크하세요.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렇게
아이가 어리면 벗겨놓고 뒤에서 날개뼈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깨 쪽 하고. 자, 이렇게 뛰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다 놀이터 비어 있어요. 왜 만드는지 몰라, 저는. 네,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그림에서만 봅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이모님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실내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놀죠? 목이 고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머리가 무거운데 앞으로 더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 승리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승리하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울하고 웅크러들고 척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면 거꾸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돼요. 따라서 척추랑 제가 마인드, 마음 자세와 연관을 자꾸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척추가 좋은 아이들이 성장을 잘해요. 도전을 피하고 싶고 비판을 무시하고 지능과 재능은 타고난 거야.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나는 포기하고 싶어. 난 실패했어. 난 언제나 실패만 해. 난 나아지지 않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왼쪽처럼 성장형 마인드는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노력할 거야. 실패도 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 나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배웠어. 이런 아이들은요. 척추가 좋아요. 그걸 grit, 성장의 믿음, 회복의 탄력성, 내재적 동기, 도전하는 끈기, 이걸 grit, 기계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지만 운동하고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의 척추가 튼튼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승리하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그 기계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목이 곧은 백성, 또 척추 질환 움직임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아이들한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본이 되시고 좋은 양육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엽 원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최근에는 목이나 또는 허리 수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통증 치료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인 4색의 이제 강의를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지난주는 파란색을 메고 왔고 오늘은 노란색을 메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노란색 넥타이를 처음 맵니다. 노란색은 영광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병원에 가야 되는 타이밍. 예, 보통 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허리가 좀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쉬잖아요. 그런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가야 되냐? 따라서 부제가 척수신경치료의 골든타임.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목숨 같은 그 중요한 척도 기준이 신경기능이에요. 뼈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그래도 지나도 회복될 수 있는데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전환을 해서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으시죠? 이런 돛담배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다를 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바다 보러 가고 싶죠. 바다 보고 가능하면 저는 돛담배를 타고 잠깐 이렇게 항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돛담배에 척추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 돛대는 척추입니다. 척추는 뼈대예요. 뼈대. 척추는 돛대다. 우리 몸을 세워주는 뼈대다. 자, 돛줄. 돛대와 돛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줄, 힘줄 또는 인대, 그죠? 그러면 돛이 뭘까요? 돛, 근육이죠. 그래서 척추 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대도 중요하고 근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허리 환자가 많습니까? 사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지나갔지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 못 나간다든지 학교에 못 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는 환자를 조사해 보면 인구의 90%예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허리 아팠다 지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예, 땅바닥 문화, 양반 문화, 온돌방 문화. 그래서 식당 가면 이렇게 땅바닥에 앉는 문화가 많죠. 그래서 척추랑 관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게 술, 담배예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특히 담배를 피시면 디스크라든지 물렁뼈에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디스크를 수술을 해보면 디스크는 잘라도 피가 안 나요. 따라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뼈와 뼈 사이에 확산 작용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담배를 한 대 피면 뼈에서 디스크로 확산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2주 동안.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해가지고 매일매일 공급을 받으면 재생이 잘 되죠. 근데 디스크 질환이 왜 많은 줄 아세요? 피순환이 직접 안 되고 뼈에 의해서 확산을 받기 때문에 피 공급이 잘 되는 조직들은 빨리 잘 회복이 되는데 디스크는 뼈의 확산 작용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회복이 그나마 덜 되는 조직인데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병이 더 진행해버리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공급을 받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든 주변에 자기한테 공급을 줄 수 있는 환경,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술, 담배 같은 영적 술, 담배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고령화 시대니까 척추 질환이 많으시겠죠? 연세를 많이 드시니까 60, 70, 80 이제는 뭐 청춘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왼쪽 보시면 정상 디스크, 약간 나온 디스크, 뒤로 흐르는 디스크, 쭈글쭈글한 디스크, 얇아져 있는 디스크. 여러 가지 양상인데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 디스크예요. 한국말로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뒤에 노랗게 지나가는 것이 신경이고 이것이 눌리게 되면 볼록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우리가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허리 디스크 탈출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말랑말랑해요. 저기 떡처럼. 근데 딱딱하게 굳어가면 새카맣게 변성이 되고 밀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식, 특히 어르신들, 남성들, 나 허리 하나는 자신 있어. 성경에도 허리에서 난 자식 이런 표현 나오죠. 그렇죠? 어느 누구의 허리에서 난 자식이다. 이런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감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 내 인생은 자신감이 넘쳤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 가지 잦은 외상, 안 좋은 습관. 외상이라 그래서 저렇게 교통사고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서울이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는 풀숲이 있어서 풀숲에서 뛰어다니고 진동이 다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하철 타죠. 자동차 타지요. 지하철 가보세요. 학생들 스마트폰 끼고 앉아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목 척추가 다 망가지면서 진동에 노출되고 이 도시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건물이라는 큰 돌덩어리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소한 외상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된 자세. 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여러 얘기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런 것 중요합니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60대 이상 어르신들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더 스포츠 손상. 운동을 하셔서 잘하면 약인데 못하면 독이에요. 운동 과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해. 또는 노화, 그렇죠?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한 허리 대 노화된 허리. 자, 이제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MRI 판독되죠? 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대나무처럼 보이죠? 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보입니까? 네. 와. 요거는 뼈고요. 요 하얀 게 다 디스크예요. 요게 신경이고. 요거는 신경물이고 하얀 거는. 요 배꼽이 여기 있죠. 전부 다 화이트 디스크죠. 그러니까 대나무로 따진다면 마디마디가 다 하얀색인데 오른쪽은 어떠세요? 눈에 들어오죠. 밀려 나왔죠. 신경 통로가 좁아졌죠. 화이트 디스크가 정상이라면 블랙 디스크는 탈수된 디스크, 노화된 디스크예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인절미가 오래돼서 말랑말랑 먹기 좋아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블랙 디스크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런데 3개월의 원칙을 지키세요. 가벼운 주사, 좋은 약, 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침 치료는 좋을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가벼운 증상들은 가볍게 3개월을 치료하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검사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왼쪽은 엑스레이, 가운데는 CT, 오른쪽은 네. 자, 여러분은 영상의학적인 그런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뭐 판독은 그냥 우습게 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도 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면 볼수록 보이는 만큼 많이 압니다.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통독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독할 때는 지루해서 막 졸립죠. 창세기 재밌다가 민수기 가면 막 미치죠. 민수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여러 번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주사 치료를 하면 뼈 주사 맞지 마라, 스테로이드 너무 뼈가 삭는다, 무조건 주사는 안 좋다. 자, 1번 뼈 주사. 뼈에 맞는 주사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스테로이드도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면 뼈가 실제로 삭아요. 따라서 1년에 한 몇 차례 정기적으로 적정 용량은 괜찮아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완전히 독약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적절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나쁘지 않은데 무분별하게 이 병원 원장님 가서 맞고 이 병원 맞고 쇼핑 이 병원 맞고 이 병원 맞고 이 병원 맞으면 안 돼요. 이 선생님이 이쪽에서 치료하는 거 모르시겠죠? 따라서 그거는 절대로 많이 맞으시면 안 된다. 주사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진 않고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 척추 치료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경과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만 치료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신경 쪽 치료도 중요하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통증 발생 2주 정도 보시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운동하세요. 제가 나중에 더 알려드릴게요. 계속 강의가 되면서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도 없어. 몇 주 되면 정밀검사. 진단되면 시술이나 주사나 정 안 되면 수술이죠. 그러니까 걸러 치료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 수술입니다. 네. 왼쪽처럼 못을 많이 박는 경우가 있죠. 뼈가 부러진 경우도 저렇게 박고 오른쪽처럼 주사나 저런 내시경으로 보는 시술도 있어요. 자, 또 아이가 나왔습니다. 네, 예쁘죠? 옛날 생각나시죠? 네. 저렇게 원형이 좋습니다. 원형. 창조의 원형이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형을 다시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인생의 시간인데 언제 병원을 가야 될까?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읽으십시오. 자, 1절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벌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지혜롭게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건강도 자, 더 가봅시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2011년도에서 17년 대비 심평원에서 보고했는데 25만 명 증가했어요. 7, 8년 사이에. 협착증도 58만 명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수술해야 될까요? No. 95%는 아닙니다. 그런데 5%에서는 수술해야 돼요. 자기가 저 빨간 사람이면 그냥 뭉개면 될까요? 제가 뭉갠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CTS 와서. 제 일상 용어라. 그런데 95명 안에 드는데 빨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해야 된단 말이죠.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적절한 때를 알아야 돼요. 적절한 때. 자, 38세 여자 환자예요. 승무원이에요. 항공사. 어떠세요? 이제 판독 막 되네? 어머 나오네. 여기 보세요. 신경이 줄기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마비가 돼서 발목을 못 들어요. 승무원이 하이힐도 신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활동이 되겠습니까? 저 정도면 신경 손상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발목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가볍게 하는 수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이든 또는 현미경으로 가볍게. 그래서 하고 난 다음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하얀색 폭포수가 신경줄기 폭포수가 내려가지요. 발목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은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골든타임을 지켰으니까 적절한 때에 한 거예요. 이분을 6개월 뭉개요. 전문 용어로.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술하면 저 신경이 돌아올까요? 네,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검사와 정밀 검사 해야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디스크가 터졌냐. 왼쪽 그림 보세요. 저렇게 저쪽으로 누리는데 가운데로 누르네. 디스크가 그죠?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신경을 쫙 누르죠. 요거는 더 바깥으로 누르죠.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척추는 척추 타워예요. 예를 들어서 1층부터 20층까지 있는데 10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서가 현관문 앞으로 들어가서 10층에 올라가서 불을 쏴야죠. 10층에 불이 났는데 1층 현관문에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까? 위치를 봐야 돼요. 타이밍, 어떤 거 해야 될지, 어느 위치로 해야 될지. 단계별 치료, 3개월의 원칙 기억하세요. 1단계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자, 꼬리뼈로 접근을 해요. 자, 척추라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꼬리뼈예요. 자기 꼬리뼈 만져보세요. 항문을 만지지 마시고 항문 위에 있는 꼬리뼈 만지면 온폭 들어갔어요. 거기가 척추 타워의 정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꼬리뼈로 내시경에 올라가는 시술도 있고 또는 옆에는 이제 안 만져지는데 옆으로 난 창문이 있어요. 빌딩의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추간공, 뼈와 뼈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들어가는 기법이 있고 또 뒷문이 있어요. 각 층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위치마다 다 달라요. 이런 치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파도가 치면 파도 위로 가도 안 되고 파도 밑으로 가도 안 되고 저 서핑 한다 그러죠. 이게 서핑 탄다 그러죠. 이 홀을 서핑 홀이라 그래요. 이 서핑 홀로 쫙 들어가야지 신나게 서핑을 하잖아요. 척추 치료가 똑같아요. 저렇게 서핑 홀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서 말씀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 그렇죠?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병원 광고 많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한방이 맞는지 양방이 맞는지. 내게 맞는 치료와 척추병원이 뭘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1번 일단은 2군데 정도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2군데 또는 2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요.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직접 의사 선생님들 이 프로 많이 안 보시죠? 좋은 의사 선택법? 자기를 만져주냐 안 만져주냐. 자기를 만져서 눕혀서 또는 세워서 만지고 꺾어보고 하는 만지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촉진. 네. 너무 만져도 안 되죠. 요즘 오해받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간호사 입회하에 간호사 입회하에 잘 진찰을 해야 돼요. 진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술부터 너무 권하는 건 안 좋은데 또 진정성을 가지고 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법을 하지 말고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기관이나 선생님을 뵈시는 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1년 내내 한 설교만 하는 목사님 교회 가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복된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고를 주는 설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시 질문. 완치되나요? 거의 안 돼요. 관리예요. 당뇨가 완치가 되나요? 당뇨는 평생 조절하는 거죠. 당뇨 인슐린 한 달 맞으면 당뇨 완치됩니까? 당뇨 혹시 있으신 분? 와, 다들 건강하시네요. 요즘에 환자 10명 중에 4명이 당뇨 환자예요. 그러니까 당뇨 한번 생기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약을 맞든 인슐린을 맞든 뭘 하든. 척추 질환이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의 개념입니다. 관리.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술, 담배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당뇨성 질환, 근육, 양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자, 시술을 하든 수술하든 재발을 방지를 해법이 뭘까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 생활 습관의 자세, 영적 자세.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받고 양육이 잘 된 분들이 세상 나가서 술, 담배나 또는 세상 하는 사람들 그대로 하는 생활 습관이나 그런 데 젖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장수의 지혜가. 따라서 이상하게 연관이 많아요. 신경과학 계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득문득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겠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골든타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혼자 지혜로운 척 할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절대로 혼자 안 돼요. 제가 혼자 이렇게 신경외과 수술 배웠겠습니까? 예, 머리 수술하는 거 수천 번은 더 들어갔고요. 척추 수술하는 거 수천 번은 더 봐서 의과대학 나와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고 군대 갔다 와서 강사하고 전임하고 교수하고 다 축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거를 처음부터 나가지고 나는 이제 이마에 척추 나는 신경외과 의사하고 제가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너무 나 수술 잘해.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난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허망한 걸 쫓아가서 안 좋은 습관으로 가고 안 좋은 습관으로 가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없는 게 아니고 약간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의사는
여기 있던 디스크가 밀려 나왔잖아요. 요걸로 그냥 빼내주는 거지. 요거를 낫게 하는 게 의사가 아니고 눌려 있는 걸 풀어주기만 하는 거지 신경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갖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그죠?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번 뵈니까 익숙하고 좋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알겠지만 4인 4색을 하면서 강의 때마다 넥타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도 색깔도 오늘은 빨간색, 오늘 넥타이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맨 마지막에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초록, 파랑, 노락 할 때는 또 다른 좋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지고 또 거듭날 수 있는 강의가 되고자 빨간색을 맨 마지막에 4강에 넣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또 빨강은 정열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뇌 척추가 건강해야지 인생이 건강해진다라는 주제인데요. 소주제로 들어가서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니, 자세를 바꾼다고 인생까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세는 척추 자세도 중요한데요. 사실 자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태도, 그죠? 네. 어떻게 어떤 한 학생을 이렇게 만났는데 참 자세가 올바르고 인사 자세도 좋고 또 몸가짐 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세가 좋으면 아, 넌 정말 커서 큰 일을 하겠다. 큰 인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자세라는 것이 척추 자세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 우리는 또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바라기, 그죠? 주바라는 자세, 주바라기 자세를 올바르게 영적 자세를 올바르게 하면 저희도 아이들을 봤을 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 저분은 안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막 튀어나오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지금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저분은 이제 안과 환자가 아니고 이제 막 상을 들려고 윽 했는데 욱 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상을 들면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하중이 들어가서 확 찢어지면 정말 저 정도 눈 튀어나옵니다. 하여튼 디스크 허리가 잠깐 근육이 삐는 게 아니고 디스크가 찢어져서 이렇게 확 튀어나오면 정말 응급실 실려와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어머님이신데 쪼그려 앉아 계시고 벽을 짚고 계시죠. 식은땀을 흘리는데 아이고 다리야. 이 어르신은 허리보다는 다리 쪽이 좀 아파 보이고 협착증 환자인데 걷다가 오래 못 걸으세요. 허리는 별로 안 아픈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안 아픈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오래 못 걸으세요. 다리가 저려서. 그런 걸 의학적 용어로는 파행이라 그럽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벽을 짚고 동네 벽을 짚고 쪼그려서 앉았다가 쉬었다 가야 돼요. 쪼그려야지 신경이 쫙 풀려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가다가 서고 쪼그려 앉고 서서 또 가다가 서다가 이런 간헐적 파행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디스크 탈출증 또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도 꽤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지난주, 지지난주 강의에서 계속 목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드렸어요.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허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왜 허리가 아플까요? 왜 아플까요? 자, 원인이 저렇게 컴퓨터 생활 습관, 자, 흡연, 물론 늙어감, 노화, 음주, 요즘에 비만, 비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조금 빼야 되는데, 아니 어머님들은 예쁘게 봐주시지만 저희 아내는 비만이라고 저도 회개하고 살을 빼야 됩니다. 각종 사고, 이제 뭐 자전거, 스포츠 손상, 자동차 사고, 또는 이제 방바닥 문화, 온돌 문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원인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제 노화가 되고 여러 가지, 특히 소화 비만, 참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죠. 애가 좀 귀엽죠. 네. 척추 질환이 심평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360만 명이에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0을 덧붙였습니다. 360만 명. 그러니까 많아요. 10분 중에 한두 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예요. 2011년도에 17년도까지 25만 명이 허리 디스크가 증가를 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58만 명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거랑 다 똑같이 모든 통계가 다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랑 당뇨, 심혈관, 비만, 척추질환 다 같이 갑니다. 완전히 종합 세트로 갑니다. 자, 허리 통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가 아프죠. 그런데 다리까지 저려요. 그러면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경우는 지나갈 수 있지만 다리까지 저려요 하면 보통은 선생님 만나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람 보세요. 허리만 아픈 경우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다리까지 저려 내려갑니까? 세 번째는 사타구니, 그 다음에 옆으로 흘러내려가고, 네 번째는 꼬리뼈 중심으로 꼬리뼈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허리가. 그리고 또 나비 모양으로 저렇게 아파요. 다리가 터질 듯하다, 쑤신다, 차갑다, 먹먹하다, 저리다. 허리가 안 아프면서 저리기만 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 시리다, 찌릿찌릿하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러면 신경이 벌써 조금씩은 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경마다 분포가 다 달라요. 저렇게 다 내려오는 엉치에 또 발바닥만 저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종아리만 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치료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수술하지 맙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100%라는 얘기인데, 허리는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도 틀렸고 무조건 수술하라도 틀렸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적어요. 100명 중에 5명 정도. 높게 봐도 7, 8%. 그러니까 내가 과연 수술에 해당되냐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95명은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5명은 꼭 수술해야 됩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겹치는 환자들이 어떤 경우는 수술로 가고 어떤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살아남아요. 그 수술을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협착증 수술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팔다리 마비가 있다든지 힘이 빠지면, 또는 대소변 장애가 생겨서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줄줄 샌다든지 회음부 쪽이 먹먹해서 감각이 떨어지면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 예, 5% 안에 드는 거예요. 95%는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이 많습니다. 주사도 되고 치료도 되고 시술도 되고 운동, 재활 다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 5% 이거 보셨죠? 네. 5명 빨간 사람 안에 들면 안 됩니다. 언제? 팔다리 마비, 대소변 장애. 자, 통증이 없는데 마비가 와요. 수술하게요, 안 하게요? 네. 맞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네, 딱 맞습니다. 통증 없는 마비가 더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 마비 환자. 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비슷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비, 팔다리 마비. 특히 목 협착증이 있으면 팔다리가 다 와요. 근데 이제 물론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팔에 마비가 오진 않죠. 만약에 나는 허리 협착증이었는데 팔에 마비가 온다. 그럼 목을 가야 돼요. 네, 목이나 또는 뇌. 그렇죠. 팔다리가 한꺼번에 마비가 온다. 그러면 목 이상의 신경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나 머리. 왜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뇌경색, 뇌출혈. 갑자기 두통은 별로 없는데 팔다리가 마비가 확 왔어. 한꺼번에. 팔과 다리가 한꺼번에 왔다. 그러면 머리부터 생각해야 돼요. 또는 목,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허리 협착이 있다고 이 배꼽 위쪽 팔에 마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목과 허리에 둘 다 심한 마비가 와서 협착이 있을 때 순서가 어디게요? 목이 먼저게요? 허리가 먼저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위에가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척추질환의 단계적 치료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약 사 드시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 5%. 즉 1, 2단계에서 다 해결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3개월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는데 몇 개월은 신경학적 손상이 없으면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협착증이 오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목이 먼저냐 등이 먼저냐 또는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척추는 긴 타워예요. 20층 빌딩인데 주 출입구가 어디라 그랬죠?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꼬리뼈로 피부가 얇아서 척추로 들어가는 정문이 돼요. 척추 빌딩으로 들어가는 정문이라서 만약에 척추 7층에서 척추 빌딩 7층에서 불이 났으면 소방관이 호수를 가지고 7층으로 올라가죠. 또는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7층에서 물을 쏘죠. 그래야지 불이 꺼지죠. 그런데 현관에서 드립다가 물을 뿌린다고 7층 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관은 꼬리뼈는 출입구일 뿐이고 척추체 병변으로 가야 돼요. 척추체 병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들어가서 하는 기법들이 아주 많아요. 내시경부터 간단한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옆 창문, 그러니까 건물의 창문들을 추간공이라 그래요. 비유한다면. 그래서 신경이 통로가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3층의 오른쪽, 3층의 동쪽에 불이 났다. 서쪽이 아니고. 그럼 3층의 서쪽을 가서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나요? 네, 되게 쉬운 위치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괜히 3층 동쪽이 불이 났는데 뭐 소방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3층의 서쪽에 있는 창문이나 벽을 깨지 않죠. 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된다. 후궁이라고 한다면 왕의 후궁이 아니고 이 뼈 뒤에 생긴 것이 꼭 활처럼 생겼어요. 뒤에 있는 활처럼 생긴 게 뼈와 뼈 사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빌딩의 뒷문이에요. 뒷문이 꽤 넓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 경우는 처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 뭐 내시경, 레이저도 좋고 현미경도 좋고 하여튼 접근 방법이 다 있어요. 수술적 치료 방법도 저런 기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또 강조.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다.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렸어요. 꼬리뼈로 하는 방법, 후궁으로 가는 방법, 저 바깥으로 왔으면 추강경, 옆 창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 아이가 또는 어른이 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직접 환자를 이렇게 좀 다 진찰을 누워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의 병변인지 등의 병변인지 허리의 병변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야근하는 자제분들이 다 어리시죠 아직은? 다들 젊어 보이셔서. 이렇게 야근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사실 척추 건강이 염려가 돼요. PC 컴퓨터를 보는 자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엎드려 자는 것이 정말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엎드려 자는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깨워서 침대에 눕히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허리 물건 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댁에서 이제 가사 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필라테스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 아시죠? 매트리스 하시고요. 척추가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유연성 운동도 하시는데요. 필라테스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저는 필라테스 매트리스 위에서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네. 자, 옆에서 봤을 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죠. 점점 굽어지는데 그래서 꼭 좀 이렇게 곱추라 그러죠. 예전 말로 저기 등이 점점 되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좋은 옷을 사서 입어도 옷 맵시가 안 생기고요. 멋있지가 않고요. 저렇게 되면 폐활량도 떨어져요. 네. 그리고 측만증도 생길 수가 있다.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확 들지 마세요. 항상 무거운 물건에 무릎을 딱 갖다 대서 밀착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걸 든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밀착해서, 그렇죠? 이렇게 드는 습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사용도 좀 이렇게 좀 들고 본다든지 또는 컴퓨터 볼 때 앞으로 숙이면 안 되죠. 제가 첫 강의 때 저거 보여드렸어요. 서 있으면 제 몸무게가 만약에 80kg라고 한다면 서 있으면 80인데 앉는 즉시 120이 돼요. 앉아서 저렇게 숙이면 160,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실 때도 너무 뒤로 제끼고 하지 마시고 약간 좀 딱 밀착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반복되는 사진인데 목도 망가지고 등도 망가지고 허리도 망가지고 나중에 심폐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확 줄어요. 네.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예전에 보통 뭐 160이었다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155.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척추 마디가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어도 3, 4cm는 금방 줄어요. 네. 사실 저는 미용 받은 거 하지 않고 척추만 멋있게 쫙 펴져도 굉장히 사람이 돋보입니다. 네. 오피스 신드롬. 이제 회사 증후군이죠. 회사에서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강의 듣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짧으니까. 자, 좋은 자세죠. 항상 너무 저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유연하게 하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유연하게 무게를 이쪽에 옮겨가면서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하시고 강의도 듣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막 너무 흔들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못 느끼게 살짝 무게 중심을 이렇게 살짝.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만약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는 거, 그죠? 배를 집어넣고 항문 조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골다공증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골다공증이라는 건 이제 뼈에 구멍이 나는 거죠.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뼈 공간이 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왼쪽이 정상이죠. 오른쪽이 이제 좀 병이 좀 가운데가.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좀 이렇게 부서질 것 같죠? 이렇게 만지면.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상당히 여기 계신 어머님이나 또는 이제 이모님들 연세 되시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연세가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시죠? 네.
예, 그 이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반드시 운동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저렇게 못 돌립니다. 한번 저렇게 돼버리면 못 돌리는데 저렇게 되면 뼈가 많이 부러지고 주변 신경도 망가지게 돼서 뼈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경 손상이 있으면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 걸으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뼈가 저렇게 돼 있으면 수술 자체가 안 돼요. 네, 건들 수가 없어요. 자, 주무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주여 하면서 일어나세요? 그 주여를 팍, 그것도 뭐 잘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부터 주여 하는 건 좋은데 누우시면서 기지개를 이렇게 하세요. 확 일어나면서 주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워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아, 깼구나. 눈을 딱 떠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깼네. 팍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확 해서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 깼구나 인지가 되면 곧바로 자연스럽게 팔을 쫙 드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으로 기지개를 하늘로 하지 말고 자기의 머리 쪽으로 쫙쫙 피세요. 그러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하게 삐는 증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저렇게 좌우로 막 비틀어셔도 돼요. 누워있을 땐 괜찮아요. 누워있을 땐 골반을 저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팍 일어나지 마세요. 주무시면서 하루 밤새 경직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으면 모든 근육이나 조직이 위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가 이렇게 저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걸 돌려야지 되죠. 확 일어나 버리면 심장에도 안 좋다고 돼 있고요. 뇌혈관에도 안 좋은데 척추 질환도 안 좋아요. 다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기억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기지개. 자, 일어나는 순서. 이렇게 몸을 풀어준 다음에는 이렇게 무릎을 먼저 세우세요. 주무실 때도 무릎을 먼저 세우시는 게 더 좋아요. 무릎을 세우시고요. 저렇게 옆으로 이렇게 체중을 받치면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이것도 확 일어나거든요. 저거 습관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복근이 안 생겨요. 저게 복근이 덜 생겨요. 그래서 무릎 세우고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 이렇게 좀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옆구리 허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 이 친구는 저기 필라테스 강사예요. 예, 제가 아는 친구인데 아이를 둘 낳고 많이 뚱뚱해졌는데 이렇게 복근 운동 하세요. 네, 좋죠. 그렇죠. 날씬하죠. 그다음에 양손으로 짚으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소한 습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팍팍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뭐게요? 영어로 돼 있으셔서 힘드시죠? 요거는 이제 근육 단면도예요. 그래서 25세 근육의 단면도, 다리 근육 단면도, 63세의 단면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는데 안심 등심 기억나세요? 등심 같죠? 요 갈색은 살코기 같은 거고요. 이 지방이 이제 하얗게 보여요. 63세가 되니까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죠. 비계가 많아지죠. 그래서 상당히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골다공증도 중요하지만 근감소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어쨌든 저렇게 40년 지나면서 확 줄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량 운동을 하셔야 돼요. I'll be back. 젊었을 때 사진이고 최근 사진이죠. 예, 이렇게 퇴행이 되죠. 자, 우리는 척추가 건강해야지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오늘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혼자 됩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받고 또 영적으로도 좋은 자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좋은 척추 건강에
결실도 맺고 영적인 성숙도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척추도 건강하고 자세도 올바르게 해서 달라진 인생, 새로 거듭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